꿀하 반갑습니다. 꿀발입니다.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 시작할게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목요일이었고 이게 금요일이었죠. 제가 금요일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그 전에 설정해뒀던 기준선을 지키고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슬럼프가 와서 영상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4시간 봉입니다. 여기 2071을 간신히 지켜주면서 위로 딱 찍고 마무리를 했고 2200 근처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맥점을 어떻게 잡는지는 제가 차트 강의에서 다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참고로 여기 이런 식으로 강의록을 제가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주봉으로 이평선을 켜고 보겠습니다. 주봉상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의 하단부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의 여기 62평에 거의 닿으려고 했었죠. 역대 보면은 아무리 조정이 세게 나와도요, 지난 2023년도의 3개월 조정장이었던가 아니면 2024년도 7월부터 8월의 엔캐리 청산급이었던가 해도 여기를 이런 식으로 닿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의 강도는 상당히 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RSI 집 과매도도 한번 보면은 이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전의 2023년도 조정보다도 더 센 급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게시글 같은 걸 보면, 아니 나스닥 이렇게 상승한 마당에 지금 겨우 여기다, 이게 뭐가 그렇게 센 조정이냐 하는 이 허세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센 조정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샀습니까? 거의 다 이 어딘가에다 진입해서 지금 마이너스 몇십 % 받고 있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이평선을 킨 이유는요, 지난 2022년도의 대하락 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봉상 뚫린 순간부터는 엄청난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의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QQQ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여기서 라인이 딱히 바뀐 거는 없고요. 이 저항만 조금 제가 내렸습니다. 1차 저항은 2300에서 2400 사이, 2차로는 2600 부근입니다. QQQ를 본다면요, 얘도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490에서 492 사이를 겨우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봉상 242평도 갔다 왔네요. 자, 제가 봤을 때 저만의 어떤 주봉상 지금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좀 판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490에서 492입니다. 만약에 490 있죠, 요 근처를 이탈하면서 주봉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말아올리던가, 아니면 장 초반에 빠졌다가 최종적 주봉의 형태로 이렇게 말아올리지 못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2022년도급의 조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주봉도 RSI와 볼린저 밴드 동시에 킨다면 지금 과매도의 정도가 엔캐리 청산 때보다 더 심합니다. 이 3개월짜리 조정장급의 과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역대로 다 돌려본다고 해도 이전에 미중 무역 분쟁 이때 여기를 살짝 넘어섰네요. 자, 주봉상 예전에 2023년도 조정 있죠. 이때 대략 340쯤이 제가 보는 기준이었는데요. 여기를 살짝 이탈한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말아올리면서 이 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의 340과 비슷한 부분이 2025년도 초에서는 490 부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근을 어떻게든 주봉 단위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목요일의 영상에서 지금부터 좀 센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루짜리 반등이었고요. 그 다음 다시 내려왔다가 원상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런 장시간봉의 단위에서도 굉장히 잘 말아올렸던 것이 바로 깨지는 것이 저는 하락의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보통의 장세에서는 그냥 적당히 이쯤 하면은 끝내고 위로 말아올리면서 반등을 줬을 그런 차트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하락의 힘이 세다는 거는 지금의 추세가 하락 추세고 이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장이 지난 2022년도처럼 일방적으로 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걸 마음 한구석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불주 샀다가 물렸고요. TQQQ도 70 부근에 진입해서 좀 물려있는 상태인데 보통 일반적인 장에서 통했던 저희 반등 변곡이 이렇게 바로 뚫리는 것을 봤을 때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미중 무역 분쟁 그때의 차트인데요. 그때도 보면은 이런 식의 아주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의 변곡의 포인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고점 대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25%나 빠졌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차트 보는 어떤 저희 기술을 가지고 이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런 곳 아니면 이런 곳에서는 매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도 내려왔죠. 그래서 대세 하락장이었던 겁니다. 이 당시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하락의 힘이 너무 세서 이런 거 그대로 무시하고 내렸죠. 네, 다시 QQQ 일봉을 킨다면 여기 242평에 닿았는데요. 이거는 지난 2022년도 하락 때 닿았던 선입니다. 코로나 때 살짝 닿았고 그리고 많이 뺐던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때 요 밑으로 내려왔죠. 자, 설명을 오늘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지금의 조정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고요. 보통의 저희가 이런 상승장 속에서의 이런 조정 그 급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조정이 이 평소보다 강도가 크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정이 어디가 끝일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요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든 2021년도 인플레 우려로 인한 조정이든 2022년도의 전쟁 이슈 금리로 인한 조정이든 2023년도든 2024년도의 엔캐리든 상관없이요 닷컴 버블 급의 조정만 빼고는 가능한 변곡마다 지수 ETF를 사 모은다면 이건 나중에 굉장히 큰 수익으로 돌려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닷컴 버블도 내가 수량만 조절을 한다면 레버리지 ETF를 사 모았어도 나중에는 굉장히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점 TQQQ 몰빵 이런 거 아니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단기적인 뷰로 시장을 본다 한다면 오름숏이 맞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하락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반등을 주지만 계속 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저항 라인마다 오름숏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장기 물량을 당장 급하지 않은 돈, 비투하지 않는 돈, 차곡차곡 월급을 적금 대신 넣을 돈 이런 걸로는 저라면 지수 ETF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수 ETF는 다들 아시죠? TQQQ 그리고 이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QLD 아니면 SSO, U-PRO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S&P 500의 2배 레버리지고 U-PRO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나스닥의 2배 레버리지고 TQQ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이것을 변곡마다 모아간다면 이게 큰 수익을 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락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차트로는 짐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내려꽂고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상승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맥점마다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름 숏을 친다고 했을 때요. 이 숏은 뭐 다들 SQQQ 아니면은 속세스를 생각을 하실 텐데 얘네가 3배 레버리지 숏이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짧게만 먹고 나오는 겁니다. 원래 롱과 숏이라는 그 단어의 언어는요. 롱 포지션을 길게 잡고 숏 포지션은 짧게 먹고 나와서 숏이다. 이런 것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에서 특히나 숏 3배 레버리지는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하락 추세라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짧게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2배 레버리지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걸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본다면 490이 다음 주 지켜줘야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만약에 다음 주가 이렇게 490을 뚫고 내려간다면 그 다음 주까지는 이런 양봉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 추세를 좀 아픈 조정이었다 급으로 마무리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음 주 초에는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수목금 때 잘 말아 올려서 이런 식의 양봉으로 490위로 올려놓는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장이 2022년도급의 대세 하락장 혹은 2018년 미중 무역 분쟁급의 이거 25% 뺐거든요. 그 정도급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10% 정도는 더 빼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게 그 설명이었고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저는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저점이 어디일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전부터 제 주식 분석 봐오셨던 분들은 제가 여기가 단기적인 저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으로선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모르는 거 제끼고요. 확실하게 아는 거는 아무리 깊은 조정이 와도 지수 ETF 롱을 분할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한 일주일쯤 전부터 지속해서 변곡점을 찾으면서 여기서 TQQQ 매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1차 매수 지점이 70이었죠. TQQQ는. 지금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저항마다 오름숏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니까요. 추세가 하락이니까. 변곡마다는 지수 ETF 모아가기가 저희 대응 전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 지수에 또는 미국 주식에 숏을 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하진 않는데 제가 설정해둔 저항 라인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숏을 친다면 상당히 확률이 롱을 놓는 것보다는 단기 롱을 놓는 것보다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숏은 가급적이면 짧게 먹고 나오시거나 2배짜리로 하시길 바랍니다. 롱은 물리면 버티기라도 되는데 숏은 그게 안 되니까요. 네, 이게 저희 전반적인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머지 주식들은 제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뿅!